네, 저는 솔토 지빙건축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현대 목조 건축에서 출발해서 어떤 그 기하학과 구축술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환경적 관계들을 조정하는 그런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설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유 경제와 커뮤니티와의 관계들을 연구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직마을은 300명을 위한 100세대의 아파트를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어나가는 전 과정을 구상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족적인 거라는 건데요. 스스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이 경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진행하는지의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 신시장주의가 만드는 이게 어떤 세계적인 조류는 이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의 어떤 보완 조치로 흔히 이제 복지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 시민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이 주거 문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게 이 주거는 저는 적어도 하나의 어떤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건설회사나 개발회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상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 주거지들은 획일적이고 또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뤄왔고, 따라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사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저는 이제 주민 스스로 이게 이제 100세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경제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하나의 어떤 마을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마을이 어떤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엮어주는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하나의 단위로 100세대를 주민 스스로의 방식으로 각각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하면서 이뤄나가는 것을 이 계획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이 100세대 규모의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해나가는 일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SNS의 발전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계획안이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게 그게 저는 그 땅콩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폭발적인 그 인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위해서 아마 땅콩집이 어떻게 보면 금방 와해되거나 그 사업이 진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는 그 땅콩집을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 거기에 그 회원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집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그 카페가 이렇게 진전되는 걸 보고, 이 지혜로운 시민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일들도
이게 스스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00세대 아파트를 그 100가구의 각각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시민들의 직접 참여,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든 고급 정보와 혹은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정치거나 혹은 어떤 전문가 영역에서 거의 독점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아주 이기적인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따라서 계도의 대상 정도로 생각했지 시민이 주체가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시민이, 어떤 지혜로운 시민이 이런 전문적이고 어떤 복합적인 영역에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 입주기라고, 그러니까 수직마을 입주기라고 하는 내용은 처음에 발의에서부터 그걸 기획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과정 전체를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시작은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그 카페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가입했을 때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대를 짓기 위한 부지가 마련이 되고, 그럼 아마 이제 그 입지 시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제 한 100명 정도가 1차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지불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회원들 안에서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이 일에 어떤 자문을 하게 되고, 그 자문이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업 전체를 위한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업 전반의 비용에 대한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는 한 40% 이상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금융 비용이라든지 사업 진행 비용, 또 개발 사업의 이익, 그런 것들이 거의 한 3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법을 통한 비용 절감, 또 공사의 이익을 좀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50%대의 건물을 짓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설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작은 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그런 커뮤니티와 어떤 경제, 어떤 이 안에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주거 공간. 그러니까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이 일도 겸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주거 공간을 계획하게 되는,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법에 대한 거는 그게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의 어떤 골조와 또 새로운 공간들이 이렇게 인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변적인 주거 공간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 어떤 공법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초기에 어떤 사업 비용을 줄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변하는 과정을 겪을 때도 어떤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 다양한 유형의 조합들이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연령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 그 수직 마을을 위한 모형을 구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형태로 구상한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라고 하는 어떤 삶의 형태,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을 담는 일종의 어떤 시스템에 가까운 것이고, 그게 저는 이제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그게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의도된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활동과 생활을 담는, 삶을 담는 공간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련의 옛날 러시아죠, 러시아 때 그 192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요. 긴즈부르크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그 나르콤핀이라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이상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상한 아파트의 그 평면 유형들을 보면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한 몇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다 만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뭐 그 사회주의적인 이상이 뭐 우리한테 이상이라는 뜻은 아닌데, 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공동으로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어떤 마을에서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 영역에서조차도 그런 통합된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수직마을 입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아주 통합적이고 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걸 이렇게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상화시키지 않고 실제 아주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이라든지 공법을 담는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어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이런 실제를 통해서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 이 일이 바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보면 많은 문화적인 것들도 사실은 이 돈의 논리에 이렇게 치밀하지 않으면 돈의 논리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인문적인 것들을 고민하지만 동시에 이게 돈의 논리로 어떻게 치환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저는 여기에 입주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동의를 얻어내는데도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의미는 어쨌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도시, 어떤 주거 환경, 어떤 마을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때, 어떤 주거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서로 어떤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커뮤니티는 사실은 이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남의 힘을 빌려서 자기 경제 행위를 하는 방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었고, 그게 이제 그냥 단지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람객들이 거기에 일원이 돼서 내가 참여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를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그냥 단지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일방적인 시장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를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아주 저렴한 100세대 아파트를 주민 스스로 진다고 하면 시장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건설회사도 긴장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저는 이게 갖게 되는 파급 효과는 실제 굉장히 큰 일이고 또 이 일은 그냥 단지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이 어떤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늘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요소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사이 어떤 접점을 찾는 일이 저와 저의 동료들이 하는 일들인데 사실은 현재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좀 더 지혜롭고 건강한 시민들의 어떤 힘들이 보태진다면 저는 이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